2022년 11월 캐나다에 사는 제이크 모페 씨는 갑작스럽게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듣습니다. 슬퍼할 겨를도 없이 당장 비행기 표를 구해야 하는데 당일 티켓 가격이 너무 비쌌습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에어캐나다 홈페이지의 AI 챗봇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가족이 사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할인이 있나요? 그러자 챗봇은 아주 구체적이고 친절하게 답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일단 정상 가격으로 티켓을 끊으시고 장례식을 다녀오신 뒤에 90일 안에만 신청하시면 차액을 환불해드립니다. 모페 씨는 안심했습니다. 챗봇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비싼 돈을 내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와서 약속대로 환불을 신청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에어캐나다 측에서 환불을 거절했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고객님, 홈페이지 구석에 있는 규정집을 안 읽어보셨나요? 원래 조위 할인은 여행 전에 신청해야만 가능합니다. 이미 비행기를 타셨으니 환불은 못 해드립니다. 모페 씨는 황당했습니다. 아니, 당신네 AI 직원이 다녀와서 신청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자 에어캐나다는 법정에서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주장을 펼칩니다. 그건 챗봇이 한 말이지 회사가 한 말이 아닙니다. 챗봇은 별개의 법인격, 즉 남이나 마찬가지이니 챗봇한테 따지세요. 어떻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변명 같죠? 하지만 이게 글로벌 기업이 실제로 법정에서 했던 주장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재판부는 에어캐나다의 참패를 선언했습니다. AI가 뱉은 말도 회사의 공식적인 약속이다. 회사는 챗봇의 실수에 대해 책임져라.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서늘한 경고를 줍니다. 여러분의 회사 챗봇이나 AI 직원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고객에게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책임이 고스란히 대표님 책상 위로 청구서가 되어 날아온다면 누구를 탓하시겠습니까? 국내 사례도 볼까요? 삼성전자는 직원들이 챗GPT의 중요 코드를 입력했다가 사내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겪고 한때 생성형 AI 사용을 전면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기업들은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 서 있습니다. 파도를 잘 타면 순식간에 목적지에 도착하지만 잘못하면 방금 본 사례들 한순간에 난파선이 됩니다. 거짓말하는 AI, 회사 기밀을 떠벌리는 AI, 저작권을 침해하는 AI. 이 혼란 속에서 내 사업과 내 자리를 지켜줄 유일한 구원투수는 누구일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가올 미래에 여러분의 회사를 방어해줄 결정적인 인물, 바로 CAO, 즉 치프 AI 오퍼서, 최고 인공지능 책임자에 대한 모든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남들보다 3년 앞선 리스크 관리 전략을 갖게 될 것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왜 지금 CAO인가? 요즘 뉴스만 틀면 AI 이야기입니다. 업무 효율이 10배 올랐다. AI로 코딩을 다 했다는 성공담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법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조금 서늘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술에 환호하는 사이에 기업의 법적 리스크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개인정보 유출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CPO, 즉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의무적으로 두게 했죠. 그런데 AI 시대는 차원이 다릅니다. 첫째, 저작권 문제입니다. 우리 회사가 만든 AI 이미지가 유명 작가의 그림을 표절했다면 소송은 누가 당할까요? 둘째, 환각, 헐루서네이션 문제입니다. AI가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줘서 손해가 발생하면 누가 물어줘야 할까요? 셋째, 윤리 문제입니다. 채용 AI가 특정 대학 출신이나 성별을 차별해서 탈락시켰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까요? 지금까지는 이런 사고가 터지면 개발팀장 CTO이나 법무팀장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개발자는 법을 모르고 변호사는 코드를 모릅니다. 서로 내 책임 아니다라고 미루는 사이에 회사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CAO입니다. CAO를 쉽게 정의하자면 기술과 비즈니스, 그리고 법률을 연결하는 통역사이자 안전하게 달릴 수 있게 브레이크를 쥐고 있는 레이서입니다. 단순히 기술만 아는 임원이 아닙니다. AI가 우리 회사에 돈이 되는 비즈니스인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감옥 갈 일은 없는지에 관한 법률을 동시에 판단하는 컨트롤 타워입니다. 미국 백악관의 CAO 의무화.
에이, 그냥 유행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팩트를 주목해 주십시오. 2024년 3월 28일,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역사적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모든 연방기관은 CAO, 즉 최고 인공지능 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미국 부통령 이렇게 말했습니다. AI가 대중의 권리와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책임질 사람을 명확히 하라. 이 정책에 따르면 CAO는 단순히 기술 도입만 하는 게 아닙니다. AI 사용에 따른 위험을 평가하고 알고리즘의 차별을 감시하며 만약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AI 사용을 중단시킬 권한까지 가집니다. 미국 정부가 움직였다는 건 무엇을 뜻할까요? 곧 전 세계 글로벌 표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미 델, 이베이, 액센추어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은 빠르게 CAO를 선임하고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이 흐름은 곧 한국의 대기업, 그리고 중견 중소기업의 납품 기준이나 투자 기준으로 밀려올 것입니다. 한국의 인공지능 기본법과 규제.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아직 먼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큰일 납니다. 지금 달력을 보십시오. 2024년 말 국회를 통과한 인공지능 기본법, 즉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오는 2026년 1월 22일부터 당장 2주 뒤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이제 법안이 계류 중인 단계가 아닙니다. 이미 법은 만들어졌고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었습니다. 이 법을 뜯어보면 CAO 최고 인공지능 책임자라는 직함이 법전에 딱 박혀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해야 할 의무를 보면 사실상 CAO 없이는 문 닫을 준비하라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법의 핵심은 고위험 AI입니다. 채용, 대출 심사, 인사평가, 의료 등의 AI를 쓰는 기업은 반드시 위험관리 체계를 갖춰야 하고 사람이 최종적으로 감독했다는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또 챗GPT 같은 생성형 AI를 써서 만든 결과물에는 이건 AI가 만들었습니다라는 표시인 워터마크를 강제로 넣어야 합니다.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 경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최대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는 물론이고 시정 명령을 받게 되면 그 즉시 해당 AI 서비스를 중단해야 합니다. 서비스 중단은 곧 매출 영원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법이 시행되는 2026년 1월 22일부터는 누군가 이 복잡한 규제를 책임지고 관리해야 합니다. 개발팀장이 코딩하다 말고 법전을 뒤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법적인 책임을 질 컨트롤 타워, 즉 CAO의 기능이 선택이 아닌 생존 필수 조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26년 가상의 미래로 가보겠습니다. 경쟁 관계인 A기업과 B기업이 있습니다. 먼저 B기업입니다. B기업 대표님은 AI로 인건비 줄이는 게 최고다라며 직원들에게 아무 가이드라인 없이 챗GPT와 이미지 생성 AI를 쓰게 했습니다. 직원들은 신나서 인터넷에 떠도는 데이터로 뚝딱 광고 영상을 만들었죠. 결과는 대성공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딱 일주일 뒤 내용 증명이 날아옵니다. 알고리즘이 무단으로 학습한 유명 화가의 그림체와 배경음악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AI가 만든 카피 문구에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과징금까지 맞게 됩니다. B기업은 소송 비용으로 휘청거리고 브랜드 이미지는 바닥을 칩니다. 반면 A기업은 어떨까요? A기업은 CAO 주도하에 철저한 AI 윤리 준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학습 데이터의 출처가 불분명하면 쓰지 않는다. 둘째, 편향성 차별이 있는지 테스트를 거친다. 셋째, 생성된 결과물에는 반드시 AI가 생성함이라는 워터마크를 넣는다. 마케팅팀이 광고 시안을 가져왔을 때 CAO는 리스크를 점검하고 안전한 자체의 데이터만 쓰도록 지시했습니다. 속도는 조금 느렸지만 A기업은 가장 투명하고 정직한 AI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시장을 선점합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가? 대표님, 우리는 중소기업이라 임원을 새로 뽑을 돈이 없는데요. 걱정 마십시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 3가지를 드립니다. 첫째, 기존 임원에게 CAO의 모자를 씌워주십시오. 꼭 외부에서 비싼 임원을 스카우트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내 준법 감시인 CTO 혹은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에게 AI 리스크 관리 권한을 명확히 부여하십시오. 사고 나면 네가 책임져가 아니라
AI 도입 전에는 반드시 너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는 권한을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우리 회사만의 AI 사용 설명서 가이드라인을 만드십시오. 그냥 조심해서 써라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고객 이름, 전화번호, 회사의 미공개 계약서는 절대 프롬프트에 입력하지 않는다. AI가 쓴 글은 반드시 사람이 팩트 체크를 한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이고 금지된 행동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전 직원에게 배포해야 합니다. 셋째, 휴먼 인 더 루프 절차를 만드십시오. 이건 법적으로 정말 중요한 팁입니다. AI가 내놓은 결과물을 최종적으로 사람이 검수했다는 기록 로그를 남기십시오. 이 기록 한 줄이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우리 회사가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증명해줄 유일한 방패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 기업의 운명을 가를 CAO 이슈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덜컥 겁이 나거나 머리가 복잡해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법과 규제는 우리를 옥죄는 족쇄가 아니라 안전하게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게 해주는 가드레일입니다. 남들이 위험하다고 주저할 때 안전장치를 확실하게 갖추고 질주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합니다. CAO라는 개념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여러분은 이미 경쟁자들보다 한 차원 높은 시야를 갖게 되신 겁니다. 여러분이 AI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해서 사업을 성장시키고 여러분의 커리어를 빛낼 수 있도록 저 제갈공법이 복잡한 법률 이슈를 가장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스마트하고 정의로운 비즈니스 환경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장을 돕는 제갈공법이었습니다. 오늘도 리스크 없는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